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머니톡톡 153 채널입니다. 오늘날 재테크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었다는 뉴스에 일반인들은 그저 기가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대 과장 선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기초를 닦아 나가시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높은 금융지능이 각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돈을 번다는 생각은 금융지능이 약한 사람들의 변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과학을 알면 남이 보지 못하는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한 방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돈에 대한 교육과 지혜의 기초를 배우고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는 금융지능 4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돈을 버는 투자 지식입니다. 나의 종잣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만드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노동소득이나 또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판매 수익,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돈이 돈을 벌어주는 자본 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지능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과학인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이지요.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가 몰리는 곳에 늘 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가들 사이에 흔히 여자와 입을 주시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돈을 벌어주고 여자들은 소비 주체로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은 우리의 소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지갑을 여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금융지능 세 번째는 회계 지식입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보고서를 잘 읽고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은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재산을 불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계하면 회계학과 출신들만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바로 숫자 읽는 법을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금융보고서를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복잡한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또 현금 흐름표를 프로들처럼 잘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는 유능한 회계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금융지능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법률 지식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의 출발점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계약사회가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법률 지식은 여러분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복잡한 소송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 지식을 그렇다고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같이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여러분 곁에 두면 됩니다. 일반 법률 지식 외에도 세금에 대한 지식, 즉 세법을 통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법인의 경우 먼저 모든 일체의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선지출한 후에 나머지 순이익에서 법인 소득세 약 30%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의료보험과 소득세를 포함하면 거의 50% 정도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또 개인의 경우에는 내 월급을 만져보기도 전에 먼저 정부가 세금으로 공제해서 약 35% 정도를 소득세 원천 징수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돈을 쓸 때도 부가가치세 12%를 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죽을 때도 각종 자산세와 정려세라는 이유로 정부가 먼저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경우에도 배당금의 약 10%를 정부가 소득세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법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돈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과 투자 방식을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생각하는 훈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뇌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컴퓨터가 작동합니다. 우리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돈을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자기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투자의 속성을 잘 알고 배워서 똑똑하면 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두려움 없이 환경과 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는 금융 IQ 4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훈련하시면 됩니다. 투자의 원리, 시장에 관한 정보, 회계 기초와 법률 지식 등 4가지 금융 지식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바로 금융 IQ 근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자연스레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제9편에서는 부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